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안녕하세요. 우동씨 주방장 김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우동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동씨 첫 번째 이야기 다들 보셨나요? 네, 첫 번째 이야기에는 우리 동네 환경 다큐 임기훈 감독님과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님 그리고 사준서 패널님께서 나오셔서 없어지는 놀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골목놀이와 인천의 마지막 남은 갯벌 이야기, 고장 갯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안 보셨으면 어서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남겨주세요. 자, 주방장님, 저 오늘 또 나오나요? 아이고 나옵니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 제 옆에는 우동씨 매니저 신안수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신았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우동 씨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우동씨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동씨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시네마를 줄여서 우리 우동 씨라고 부르고요. 우리 동네 인천에 숨어 있는 좋은 단편 영화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영화 토크쇼입니다. 저희는 격주 토요일 밤 8시 유튜브로 찾아가고요. 팟캐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팟빵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5분짜리 짧은 버전, 1시간짜리 풀 버전으로도 나오니까요. 풍성한 이야기를 함께 즐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자 지금부터 저희 두 번째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동씨 스튜디오에 세 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죠? 가면에서 늘어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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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어떤 영화냐? 뭐 네. 이런 거겠죠? 네. 오늘 우리 동네 영화, 청소년 영화를 주제로 두 개의 작품과 함께 지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영화 주제라 했는데 우리 우동 씨가 매번 다른 장르의 영화들이 소개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올해 총 8번의 주제가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저번에 저희가 환경 영화 했죠. 그다음에 인천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 영화들,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여성 영화, 마블의 견줄 히어로 영화 등 많은 장르를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발. 네. 그럼 저희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럼 소개부터 한번 해드릴까요?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네. 소개를 하는 건가요? 예. 아니 근데 제가 감독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혹시 네, 일단 성함도 얘기 안 하셨어요? 네, 혹시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업장 봄 신운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격은 아마도 그 인천 독립영화협회와 함께하는 그 청소년 작업장 프로젝트를 그 기획 운영하고 있어서 그 자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은 아니고 이렇게 배우이자 이 기획자이자 그런 사람입니다. 예. 멀티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청소년 작업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떤 곳일까요? 이 긴데. 짧게 함축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지역 사회에 청소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연극 영화 주로 연극 영화 쪽의 진로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그런 작업을 해보는 곳.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청소년 작업장이라고 한 거고 이제 어떤 무슨 뭐 교육기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작업을 하면 뭐 작업자인 거고 뭐 예술가가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예술이란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작업자 뭐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옆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청소년 감독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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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진로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19살 정현이입니다. 옆에 계신. 네,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요. 그리고 영상을 아직 계속 배우고 싶은 최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동시에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인사하는 자리고 이따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저희 오늘 꽉 찼어요. 네, 이렇게 감독님들 말고도 또 다른 손님이 계시는데요. 네, 기다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동시에서 AD로 일하고 있는 영화 감독 천정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꿀 목소리 우리 AD 정희님.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죠. 이쪽 오지 마세요. 이 자리 넘어오지 마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팟빵으로 들으신 분들은 정희님 궁금할 텐데요. 얼굴도 목소리만큼 너무 핸섬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무슨 대답이? 네, 꼭 네. 팟빵으로 목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 한번 각자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학생 감독님들의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옙. 네, 메이저님 네. 영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풍경화라는 작품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향수라는 작품이 하나입니다. 이게 총 2개 작품인데요. 우선 풍경화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작업적의 2020년 작품 중 하나예요. 그 내용은 풍경화를 그리러 온 친구들 간의 신경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남의 물건을 빌렸다가 안 돌려주는 친구들이 꼭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공감이 꽤 많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영화 향수는 2019년 작품입니다. 향수라는 어떤 매개체로 인해서 생긴 남녀 짝꿍 간의 미묘한 감정을 그리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 될까요? 우리 네. 메이저님께서 네. 짧고 간단하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감독님들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우선 풍경화부터 혹시 감독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만 더 붙이면은 네. 완전 조금만. 네. 네. 이제 빌려간 친구가 이제 물건을 쉽게 돌려주지 않는 약간 그런 신경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친구 사이에 껴있는 친구가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수에 대해서. 네. 신한수 매니저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신 대로 향수라는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 약간 어떤 그 두 남녀 간의 약간 그런 감정들, 약간 로맨틱한, 약간 뭔가 꽁냥꽁냥되고 약간 이런 감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향수는 이렇게 저희가 뿌리는 향수인가요? 아니면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 향수인가요? 이렇게 뿌리는 향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희 영화에 관해서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풍경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감독님, 이 풍경화는 친구들하고 그런 미묘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눴다고 되어 네.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작품을 만드신 의도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청소년 작업장에 아까 신한수 선생님이 네. 설명해 주신 대로 연극 영화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반기에는 연극을 먼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 주제가 이제 친구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연극을 내용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제 조별로 자기 경험 같은 거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배우로 나왔었던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얘기라서 이제 얘기를 나눴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물건을 빌리고 안 돌려주는 경우가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기도 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군요. 실화라서. 네, 실화라서.
안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는 네. 생각을 들었었는데 네. 아 그렇군요. 혹시 향수도 혹시 이렇게 만들어진 그때 촬영을 좀 맡으셨죠? 아, 네. 근데 공동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그런 계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이 작품의 감독 역할을 맡았던 그 친구가 직접 겪은 실화여서 예, 약간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만든 게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아 향수라는 작품도 실화를 바탕으로 저 향수 공감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생님께 질문이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 친구 맞아라는 주제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면서 향수는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이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향수가 이게 연결됐는데 매번 청소 작업을 할 때마다 그 해의 작업 방향을 잡으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죠. 뭐 안 괜찮구나. 괜찮을 거 있겠습니까? 아 예, 안 괜찮은 줄 알고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나 친구 맞아라는 주제였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 그 전에 인생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인생짤, 그리고 그 전에 러브 스토리, 그 전에 노는 물, 그리고 첫 해의 학교. 그러니까 첫 해부터 이제 첫 해 학교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이제 매해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그냥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는 이유는 뭐 창작자들이 다들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나 뭐 그런 고민에 출발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잡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학생들이 잡을 수도 있겠으나 미리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서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어쨌든간 참여자들이 그 어떤 큰 질문 속에서 고민하면서 몇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이 뭔가 네. 뭐 이런 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향수 같은 경우가 이제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이라는 그 질문으로 나왔던 작품인데 이게 제목 이 주제와 이렇게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은 뭐였냐면 왜 그걸 했었던 거냐면 그런 고민이었어요. 학교에서 대다수 아이들이 잠을 잔다. 그렇죠. 어. 잠을 자고 있다. 실제로 그렇고 보면은 그렇고 심하게는 뭐 거의 다 자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잠을 많이 잘까? 학교에서 절대 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학교는 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계속 써 있는데 왜 아이들은 정말 학교에서 꿈을 꾸고 있네?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던 거고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있죠. 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원전을 어떻게 막 검색해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예요. 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 수식어가 어떻게 되는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지 잠자는 요게 숲속의 달라요. 미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지 숲이 자는 건지 그렇지 미녀가 그런 자는지. 건데 이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수식어가 다른데 뭐 그 원전에서 뭐였냐면 이 숲에 들어가면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학교와 대입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뭔가 마법이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예. 어쩐지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게 졸리더라고요.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학교에 마법이 걸려 있어. 우리 마법을 풀어야 돼. 그 마법을 좀 풀어보고자. 우리는 왜 잘까 학교에서 도대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게 이제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이라는 그 주제였던 거고. 그럼 뭐 나 친구 맞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첫 해부터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제 아이들의 관계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관계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참 그거 어려워요. 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30회를 1년 동안 만난다고 하지만 끼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고 그리고 뭐 그리고 또 헤어지게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아이들이 막 같이 막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같이 막 있는 거 같이 막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으면서 일이 딱 끝나면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남남처럼 이렇게 각자 존재하는 모습들을 좀 발견하기도 하고 물론 또 혼자 있어도 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혼자 있어도 괜찮아. 혼자 또 뭘 할 수 있는 또 힘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청소년들이 사실 그 친구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해요. 그 지점에서 청소년들이 고민해 보면 절대 프로테이지가 이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더라고. 그래서 서로가 막 이렇게 내가 저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그리고 내가 저기서 떨어져 나오는 불안감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친구가 맞나? 뭐 이제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해서 작년에 이제 그 4개의 작품을 만들어 봤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 말씀에 그러면 아이들의 일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주제로 담고 아이들의 그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작업 방향을 맞춰 가시는 거네요. 예, 지금- 그렇죠. 네. 실은 인상 깊었던 게 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잤거든요.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쵸?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드디어 발표했다. 학교의 문제였던 거야. 진짜 저 책이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쌓으려면은 이게 또 아시죠? 이게 너무 다 쌓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권 제일 두꺼운 거는 이렇게 세워요. 근데 이게 얼굴 자국 남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눕혀요. 그리고 정말 이게 그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맨날 잤었거든요. 네, 그거는 마법에 걸린 게 아니라 저 주무시려고 깐 거 아닙니까? 네, 매일 자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 이제 고백하는 건데. 네, 저도 신음석 선생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 아까 교육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되게 보기와 다르게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나갔었는데 고등학생들의 가장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진로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연극 영화나 뭐 영화 전공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영화 수업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나는 친구가 좋아서 정말 친구 때문에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에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청소년 자합장 이후에 뭐 다른 작업을 하거나 밖에서 이제 따로 어떤 영화 아카데미 같은 작업할 때 보면은 영화를 막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본인의 진로를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이 뭐랄까 성장의 딥으로 또 이제 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청소년 작업장은 거기에 주안점을 맞췄다기보다도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진로를 청소년기에 6년 동안, 3년 동안, 1년 동안 진로를 정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혹시 진로가 사실 원래는 제 꿈은 대통령이었는데 이러고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는 어떤 방향성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방향. 그러니까 청소년 작업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 어쨌든간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극이랑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같이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친구들 다 만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걸 조율하고 마음 아리도 해야 되고 아마 가슴 아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한 대 확 쥐어박고 싶으면 꾹 참아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연극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영화 작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에게 현장에 가서도 사실 그런 문제는 비일비재할 것이고, 그러니까 청소년 작업장은 좀 그런 과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여기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진로를 갖지 않더라도 난 친구가 좋아서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청소년 작업장 그동안 왔던 아이들 보면은 배우 하겠다고 왔다가 전 도저히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다른 진로를 할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무슨 뭐 연영과 간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요 시기에 정말 1년 동안 정말 재밌게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은 제가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역시 제가 연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그 연극반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즐거워서 그걸 3년 동안 하는데요. 고3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실은 그때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힘들었는데 힘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즐거운 걸 평생 하고 싶다. 저 터널 들어갈 때 대부분 그 숨 참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뭘 안다고 터널 들어가서 꼭 숨 참으면서 무대 위에서 죽게 해주세요. 평생 연기하게 해주세요. 그 너무 힘든데 너무 좋았던 거죠. 네, 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실은 정답이 아닐지. 실은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께서. 근데 꼭 무대에서 죽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죽을까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말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살아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민수 촬영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영화를 만들기까지 어떤 영향을 받은 감독님이나 혹시 작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향수를 이렇게 제작 촬영을 맡으면서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은 감독님은 없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감독님이 있는데 정승호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네네. 네, 이제 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제 그 영상 같은 거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방과 후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정승호 감독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연도 깊고 그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독님이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님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정승호 감독님의 작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장편 영화인데요. 네. 이장이라는 영화예요. 작년 3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제 그 묘를 옮긴다고 하죠. 보통 이장을 그 마을 이장님이 아니라 네.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향수처럼. 네.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묘를 이제 옮긴다는 그래서 뜻의 이장이라는 작품을 이제 작년에 개봉을 하셨습니다. 혹시 뭐 그 이장의 내용은 뭐 어떤 장르인지 이장의 뭐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코미디인지. 무거운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코미디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코미디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 가족의 약간 그런 그 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 약간 이런 과정에서 겪는 그런 갈등들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왠지 이장하니까 뭐 세상에 이별을 고한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그런 뜻도 내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추천드립니다. 추천이래요. 그 이장이라는 영화는 일단 정승호 감독님 자체가 인천 독립영화협회 회원이세요. 예, 일단 그거는 논외고 영화 이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묘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실랑이입니다. 예, 근데 왜 실랑이냐? 그 아버지가 동의를 안 해줘. 묘지 이장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딸들이 많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근데 수많은 오남매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어디 숨어가지고 동의 안 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가부장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꽤 많이 다루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됩니다. 꽤 재밌었고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경쟁 부분에 오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네요. 네네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 예. 역시 회장님. 이러고서 편집 당할 수 있다고 편집 당할 겁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자, 이번에 두 감독님들께 질문인데요. 실은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잖아요. 그 감독님도 하시고 이제 공동 작업도 하시고 뭐 촬영도 하시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말씀하시? 네, 먼저.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청소년 작업장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 고등학교에서 안에 있는 그 영상 페스티벌 거기에 이제 작품도 이제 출품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도 제가 이제 영상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든 영상들도 이렇게 가끔씩 챙겨 봐주고 그리고
네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되게 제 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까? 어 뭐 영상이 좋았다, 뭐 이걸 왜 하냐, 뭐 여러 가지. 사실 제 혼을 담아서 만든 작품이 있긴 있는데 아, 네. 혼 담았습니까? 혼을 네. 완전 담았죠. 네. 완전 담았는데 잘 몰라주더라고요. 예, 아. 그거는 약간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서운하셨겠다.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혼 담았다고 조금 칭찬해 달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혼 담은 영화가 혹시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제목이 나와 다른 너를 만나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좋다. 나와 다른 너를 만나? 혹시 로맨스입니까? 네, 로맨스물입니다. 혹시 이게 유튜브로 공개하셨나요 혹시? 유튜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교내 영상 페스티벌 네. 나가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입니다. 아, 제목 너무 좋아요. 네. 네. 로맨티스트구나. 나중에 혹시 유튜브로 만약에 올리시게 되면은 저희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네. 꼭 알겠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네. 꼭 댓글로 링크 올려주세요. 네. 저 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감독님. 저는 이제 작업장을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제가 어떤 길로 진로를 정해야 될지를 너무 한창 모르던 시기라서 네. 이제 학교에 붙은 걸 보고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라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진로를 못 찾고 있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괜찮으니까 다 해보고 천천히 정해라 해주셔서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았고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냥 멋지다고 나중에 꼭 보겠다 이렇게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데 아마 친구들의 칭찬 때문에 감독님이 아마 더 큰 감독님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부모님들의 믿음 때문에 더 멋진 감독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작품에 출연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저 배우인데 저 출연 꼭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 담아주셔야 돼요. 네, 폰 남겠습니다. 네. 안수님 네. 또 질문이 있으시죠? 예, 제가 또 선생님께 또 질문이 또 있네요. 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그 저희가 인천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 작업장뿐만 아니라 어르신 작업장, 소금꽃 이야기라고 이 인천의 노동자를 다루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각각의 프로젝트가 각각으로 이제 흩어지지 않고 꼭 어떠한 접점을 만드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그 공동 상영회라고 해서 청소년들과 어르신이 같이 한 공연장에 모여서 같이 서로의 영화를 틀고 이런 이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좀 일을 자꾸 벌리게 된 건데 이제 안 벌리려고요. 좀 힘들어서 청소년 작업장이 있고 그 뭐 어르신 작업장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면 인천 어르신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라진 것들, 남겨진 것들이란 작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금꽃 이야기 그래서 인천의 노동자들의 이야기. 노동자 그러니까 좀 뭐랄까 특별한 개념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어쨌든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다 노동자들이죠 이제. 그럼요. 그리고 퇴직하기 전까지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대상이 되겠죠. 노동자들인데 이렇게 각각 프로젝트 이유는 청소년 작업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좀 창작자들이 같이 좀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연찮게 그러니까 이런 작업에 좀 목말라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지역 사회에 보니까 그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인천 독립영화협회 우리 장재구 그때 그 당시 사무국장하고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시작한 게 청소년 작업장이었고 인천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복지관 주로 이제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 인천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산업화 세대의 어르신들인 거죠. 네. 인천에 뭐 60년대 70년대 소위 말 이제 인천에 공단이 형성되고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지방에서 이주해서 인천에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노년이 되신 거고
어쨌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인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 얘기 듣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좀 기록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시작했던 일인데 그건 역시 이제 비슷하게 연극과 영화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글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역시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이런 작업들인 거고 이제 소금꽃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금꽃 이야기 조금 다른데 소금꽃 이야기는 연극 영화라기보다는 영상 중심인데 이게 다큐 작업이죠. 다큐 인터뷰 개인 개별 인터뷰하는 건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 그런 이런 말이 캐치프레이즈 있었어요. 그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녁이 있는 삶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저녁도 반납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노동 인력 요 계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그 뭐가 이렇게 뭐랄까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 30대도 또 다른 것 같은데 그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그 여유를 좀 여유 있게 무슨 이렇게 청소년들처럼 내가 영화를 하고 싶다라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단 다들 이제 비정규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연극 영화 작업을 직접 하는 행위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오히려 영상 작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록하기가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방식의 어떤 그 다큐 개별 다큐하는 작업인데 요거를 작년에 우연찮게 세 가지 같이 묶어서 상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라고 하지? 그럼 이거는 인천 시민 영화제네. 이거 인천 시민 영화제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인천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천 시민 영화제. 근데 인천 시민 영화 제목이 아니라 마을극장 이웃사이라고 좀 명명을 좀 해봤고 그 마을극장 이웃사이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뭐 청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만날 일이 사실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청소년들이 어르신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이 중장년들 이 층과 또 청소년들과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다 꼰대 취급 받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대와 또 어르신들이 만날 일도 사실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보고서 만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요거의 모티브 저는 이거 시작은 그 전에 어르신들과 청소년들 상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민수님은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아마 했었을 걸요. 그렇죠. 연공제에서 그리고 작년에 우리 현희님은 2번 참석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어르신들 한번 참석했었고 작년에는 마을극장 이웃사이로 참석했었고 그렇게 영상으로 어르신과 청소년과 이 그 지역의 노동자들이 만나니까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 그래서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거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참여했을 때 어땠는지. 신은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작년에 마을극장 그 상영회를 할 때 비슷하게 약간 패널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이제 생각과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저희 또래 청소년들이 너무 좀 한 가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청소년이 만든 영상이랑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이제 만든 영상이랑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면서 어르신들은 이런 곳에서 공감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은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서 또 공감을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약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이 됐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 없어요 거기서요? 저는 그 어르신들 연극하신 것 중에서 그 어떤 어르신분이 이제 연애를 하시는데 네. 이제 몰래 만나시는 그런 연극을 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청소년이 연애하는 모습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몰래 하는 연애와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연애가 다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래요? 저는 사랑이란 감정과 연애라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같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였군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을 하셔야죠. 네. 저도 근데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네. 어르신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귀엽고 재밌는 게 어르신들이 직접 자기가 직접 세대인 거야. 네. 이제 막 그 시집 온 세대. 그래서 막 어. 고부 갈등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거를 직접 어르신들이 연기하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네. 저는 어르신들이 연기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미림에서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네, 정말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서로 세대 간의 이런 소통, 그다음에 공감, 또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시선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좋았겠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마을극장 이웃사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거죠? 그럼요. 올해 해야죠 또. 네, 올해 그럼 할 때 초청해 주세요. 그럼요. 네, 또 꼭 가서 뵙겠습니다. 네. 네, 정인- 이쯤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기다렸다는 듯이. 네, 엄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청소년 작업장, 뭐 어르신 작업장, 뭐 소극꽃 이야기, 뭐 이렇게 작업장 이름들이 좀 되게 특이한데, 그러면서 또 참여 학생들이 뭐 그냥 뭐 크리에이터 누구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작업자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지, 네, 이게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그 작업자라고 한 거는 그냥 아티스트, 예술가라는 의미고요.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술을 하면 다 예술가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솔직히 뭐 예술을 한다고 다 예술가 같지는 않지만, 근데 고민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그 청소년들하고 청소년 작업장을 처음 시작할 때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왜 작업자라 호칭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청소년 하지만은 청소년 다 학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을 한단 말이에요. 첫 해 저희가 왔을 때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이 아니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썩 좋은 호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성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 청소년 또래 아이들한테 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학교 안 다니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예요? 그래서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작업자라고 우리가 연극 영화 하러 왔으니까 그 예술가 어떤 그런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해봤던 거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평소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그런 배려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느낌, 아티스트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자라는 의미도 실은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선생님- 부여한 것이고. 예. 선생님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되게 매번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청소년 작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질문입니다. 그 현희님에게 질문인데요. 공동 작업했을 때 장단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예.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장점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왜냐면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넣고 아니면 이야기는 빼고 뭘 넣고 빼고 하는 그 소통이 많이 됐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단점도 소통이 많아서 단점이 네, 되었 어떻게 보면 그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이제 서로 고집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소통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갈등들은 잘 해결이 되었나요, 혹시? 네, 어찌저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공동 작업이 굉장히 좋은 점이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고 결국에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네, 그 네.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꼭 작품에 대한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 실은 관계에 대한 게 실은 그 학생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네. 뭐 직장, 그다음에 또
뭐 남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갈등을 가장 많이 겪잖아요. 네.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미리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장점이자 단점. 네. 그죠?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저도 현희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어차피 한 김에 계속 이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경화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너무 아. 인상이 너무 깊었거든요. 네. 아까 그 갈등 얘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배우 섭외를 어떻게 하셨는지랑 그리고 이제 그 장소들이 뭐 인천, 뭐 청라, 공원 뭐 이런 데라고 네. 들었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배우들은 이제 같이 작업하는 동안에 연극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던 배우 친구들이고 이제 저희 연극했던 팀이랑 다른 팀이랑 합쳐서 저희 배우 했던 친구들은 다른 작품 스태프 해주고 그쪽 배우랑 스태프분들이 저희 작품 스태프 해주고 그런 과정이었어서 섭외에서는 그렇게 큰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이제 촬영 장소는 원래 배경이 연극되는 학교 미술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술실을 영화로 구현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장소를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바꿔버리자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주제는 끌고 가는 걸로 해서 이제 공원에서 찍기로 했는데 이제 공원도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에 하루 동안 다 촬영을 끝내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또 풍경은 예뻐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다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풍경이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래가지고 계속 찾다가 이제 청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미라화였죠. 네. 세미라. 제목이 세미러였어요. 아, 진짜요? 네. 제목이 그 세미라하고 풍경화는 굉장히 달라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세미라는 원래 미술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음. 그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면서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이건 밖으로 내보내니까 풍경화가 돼버린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세미라하고 풍경화는 굉장히 어감이 다르다는 거. 그게 그럼 있죠. 이 장소 덕분에 지금 풍경화로 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세미라보다는 풍경화로 했을 때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많이 그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엔딩 같은 경우도 이게 네. 그 지나가면서 그게 딱 풍경화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아까 그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이게 바꿨다고 얘기해서 갑자기 드는 네. 질문인데 그 대사에 이게 추워서 뭐 외투를 준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네. 기싸움을 그렇게 벌이는 게 사실 그 미술실에서는 사실은 없을 수 있는 혹시 바뀐 게 있나요? 장소가 바뀌면서 설정이 바뀌면서 뭐 대사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연출 의도가 바뀐 장면들이 있나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담요를 이제 건네준 장면이 나오는데 연극 때는 그 방석이었어요. 네, 미술실 의자가 너무 막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던 친구가 그 네. 방석을 주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 그 방석이 빌려줬던 거였고 네. 장소 때문에 많은 게 변했네요.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 담요도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장소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또 질문이 네, 지금 계속 제가 현희님한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민수님께도 좀 질문 좀 주세요. 가실 뻔한 것 같아서. 네. 그 향수도 사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향수에 뭐 특별히 뭐 의도한 씬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씬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의도한 씬이라고 하면 그 한 영상 조금 후반쯤에 나오는 씬인데 이제 여주와 남주가 이제 향수를 가지고서 이제 막 실랑이를 벌이는 약간 그런 장면이 약간 있어요. 그 장면이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너무 잘 나오고 되게 애정이 가는 씬이어서 네, 그 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창틀에 앉은 씬인가요? 아니면 테이블에 앉은 씬인가요? 걸어가면서 씬인가요? 향수 가지고가 몇 번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학교 그 책상에 아. 둘이서 이제 앉아 있는 아. 주로 이제 여주와 남주가 이렇게 네. 두 명이 이제 주로 보이는 네네네네. 약간 그런 씬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영혼을 네. 담은 씬이었네요. 혼을 담았죠. 그래서 그 이것도 혼을 장면이 예. 이 정도 되면 혼이 잠깐 아니 구독자분들께서 다들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혼이 담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네, 향수 여러분 꼭 찾아서 보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까지 영화에 대해서 깊은 얘기들을 나눠봤잖아요. 저는 뒷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선생님, 촬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무엇이 있었나요? 제가 우동 씨니까. 죄송한데 그 음식 담당은 제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어느 분이 그러면은 음식 담당은 저는 아니었는데 네. 맛있는 거 먹읍시다라고 얘기했죠. 그 예산이 넉넉치는 않으니까 평소에는 좀 이렇게 저렴한 거 먹더라도 촬영이나 뭐가 행사 있으면은 좀 맛있는 거 먹고 고깃집도 가고 네. 이제 막 우리 그렇게 했었죠 아마. 정말요? 근데 중간에 그런 말은 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장소가 저희가 작업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한 군데 오래 하다 보면 어느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네. 아마 송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제 거기서 작업할 때는 거기 가게가 없다 보니까 근데 특정 가게의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아이들이 이건 좀 그만 먹죠. 혹시 그 음식이 무엇이었나요, 선생님? 그게 아마 주먹밥이었나? 너무 두 감독님들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주먹밥이랑 김밥. 김밥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또 거의 6.25 전쟁 때 아니, 저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 때 김밥을 좋아하는데 작업할 때는 오늘 김밥 좀 그만 먹을까요? 맨날 늘 김밥, 주먹밥 그쵸?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뭐 물리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장소적인 상황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제가 선생님 이리저리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제주 흑돼지 삼겹살에 관한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하시던데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이 삼겹살인데 거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있나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네, 그 주안역 4번 출구로 내려가시면은 네, 네. 4번 잠시 치고요. 메모 좀 네. 할게요. 주안역 저 4번 메모 좀 할게요. 지상 출구 네. 주안역 지상 출구 4번으로 내려가시면 제주 흑돼지인가 그 집이 아무튼 고깃집이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네네. 까망 돼지고기가 맛있겠다. 고깃집에 그냥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저 그냥 그 동네 이사 가면서 거기 뭐냐 이렇게 이 상가가 좀 동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가격이 저렴하길래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너무 자주 가게 돼.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 그래서 누구 만나면 거기서 좀 만나는데 특히 네. 이제 또 청소년 작업장 아이들과 미팅을 할 때 거기를 가는 이유가 좀 있고 아이들랑 먹게 되면은 여기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기 시흥에 사는 모민의 군께서는 한번 먹었다 하면은 여기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내 돈 아니니까. 그 친구들이 한번 먹으러 갔었는데 한 4명이 가서 먹었죠. 그 4명이 보통 4인분에서 뭐 추가 2인분 시키면 6인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4명이 먹었는데 그 배 이상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먹었던 것 같고 뭐 그리고 모 매니저님께서 네. 모 매니저님께서 매니저 누구죠? 모 매니저님께서 갑자기 고깃집에 와인을 가지고 오. 오셔가지고 참 고급스럽게 한번 그 사장님도 잘 말씀드리고 우리는 와인을 곁들이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오, 맛있었겠어요. 그분 참 입맛이 고급이신 것 같아요. 그 매니저님이 옆에 계신 매니저님이죠? 접니다. 네. 네. 네,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저 역시 감독님과 그 까망 돼지에 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싶네요. 청소년들이랑 먹을 때는 가게를 잘 골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청소년처럼 많이 먹는데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주먹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주먹밥이
김밥은 아닙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감독님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화를 찍고 만들고 작업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 지금 진로를 아직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영화 쪽으로 진로를 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찍어보고 싶고 아니면 또 영화를 찍을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답이 된 것 같아요.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언젠가는 또 네. 하실 것 같네요. 네, 민수님도. 저도 기회가 온다면 찍을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아. 있고 다만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네. 이제 단편 영화 쪽이나 약간 이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다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그러면은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다니고 계시는 미디어 학부에서는 영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네. 뭐 전공 관련 그런 거는 이제 기초밖에 없어서 아직 심화 과정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3, 4학년 돼서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관심 분야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배워갈 생각입니다. 실은 그 감독님이 촬영하신 향수를 보면서 촬영 감독님이 잘 찍으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앵글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그 개인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기회가 온다면 하고 네. 싶습니다. 네. 혼을 거실 거죠? 네, 혼을 담았습니다. 와, 정말 저희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아래 이제 댓글 보시면은 두 감독님들의 영화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링크들이요. 꼭 보시면서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그 영화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동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인천지수 시간입니다. 네. 메이저님, 네. 첫방 나가고 그렇게 핫했다면서요. 인천지수가. 글쎄 뭐 재밌다고 하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예 네. 없는 줄 알았는데. 메이저님 다행입니다. 지인이시죠? 그분이. 네, 제가 좀 돈을 좀 농담이고요. 네, 오늘의 인천지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인천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동네 시네마인데 남의 동네 영화를 쓸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과 관련된 영화를 틀겠다.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먼저 이 나오신 세 분한테서 자료를 네. 받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향수를 찍으시고 최민수 님은 안타깝게도 인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부천이에요, 부천. 아주 멀진 않은데 하지만 그래도 인천이 아니죠. 예, 아니죠. 그래서 15% 까였어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이 영화가 로케이션이 가정고등학교에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케이션이 5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영화 인천에서 찍으셨고 출연진 구성도 인천 사람 4명 이상 나오셔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부천에 사세요? 왜? 그래서 몇 프로입니까? 79% 나왔습니다. 와, 네. 그래도 높네요. 그래도 수음이랑 가도 한 50%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풍경화를 찍으신 정현희 감독님께서는 아니 79%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네. 근데 사실 제가 따져 보니까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천 10년 이상 사신 네. 찐 인천인. 네. 하지만 인천이 태어나신 거 아니신가 봐요? 네. 어디시죠?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저도 태어난 건 서울입니다. 네, 그리고 로케이션 50% 이상을 잡으셨는데 자, 이 영화에 뭐가 나옵니까? 청라 호수공원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인천의 랜드마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점수를 따져서 좀 네. 더 높게 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근데 또 청라호수공원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네. 약간 그또 정말 예뻤어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때 저 처음 가봤었는데 그 인상 깊었던 노란색 오리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저 멀리 있는데 네. 계속 질문 던졌잖아요. 너 거기서 뭐 하니 하고요. 뭐 했을까요? 일단 저희 주방장님이 좀 아프세요. 마음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청라호수공원이 딱 나오자마자 이거 거기 아니야? 라는 생각 들었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만 가있습니다. 네. 아, 3%만 마이너스가 됐군요. 네네네네. 그렇고요. 배우 중엔 없고 스텝 중에 인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3명 다 네, 인천 사람이었습니다. 좀 아. 배우들이랑 친하게 지내시지. 아, 배우분들이 다 인천 분들이셨는데 네네네. 감독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아. 답변 드리고 나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네. 아, 그럼 그래서 다시. 너무 다행스럽게도 94%가 되셨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높네요. 와. 왜 부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신원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 5년 이상 쓰셨어요. 20년 살았습니다. 네네네. 와. 아마 이 5년이라는 거는 그 청소년 작업장의 그 이제 횟수를 따지신 것 같은데, 예, 인천 20년에 살았으면 그 찐 인천이죠, 그렇죠? 그리고 랜드마크도 많이 찍으셨고, 그래서 대략 94%로 매겼습니다, 저도. 와, 정말 높습니다. 와. 근데 제 생각에는 향수 작품도 지금 사시는 부천 지역 빼놓고는 저희가 굉장히 적합한데 네네. 단지 이건 수치일 뿐이거든요. 네네네. 네. 저희 한 50% 이상만 올라가면은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예, 저 인천에서 시작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와. 인천 지수가 딱 정리를 해줍니다. 네네네. 네. 왜 여기 있는 감독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었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향수는 몇 점이라 그랬죠? 79%. 네네네. 네, 그리고 풍경화는 94%. 94%. 그리고 선생님은 94%. 94%. 네. 와, 이렇게 높은 점수로 앞으로도 계속 인천 영화 발전에 힘써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까지 정연이님과 그다음에 최민수님과 네, 선생님과 함께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그 구독자분들께서 아마도 이제 이 영화를 볼까 말까 하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짧게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우리 이런 영화다라고 감상평을 말씀해 주시면서 꼭 보세요라고 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민수님께서. 향수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로맨스 영화고요. 근데 정말 학생들 간에 약간 그런 꽁냥꽁냥 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담았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이님. 물건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꼭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다음은 선생님. 네, 그 청소년 작업장 사이트 가시면요, 이 두 작품 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봐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로 청소년 작업장 그 볼 수 있는 주소를 조금 올려주실까요? 아유, 어렵지 않죠. 네. 실은 저는 아까 그 잠자는 숲속의 아이들. 아이들이 꼭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희 같이 해주신 정희님. 아, 네. 그 한줄평 준비하러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네. 네. 풍경화 같은 경우는 뛰어난 연기를 가진 학생 영화의 정석이라고 네. 저는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향수 같은 경우는 진스키트 소설의 향수의 설정을 가지고 만든 10대들의 로맨스물인데 마지막 엔딩은 한 번 더 곱씹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 메이저님도.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든 영화가 유수의 영화제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무거운 주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 네, 풍경과 향수 모두
정말 청소년들이 겪을 만한 아주 사소한 충돌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풍경화에서 친구들과의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실은 공감이 너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정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는요, 실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제가 너무 공감 갈 수 있는 사랑이란 주제가 실은 나이, 세대, 남녀 이런 모든 거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약간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향수를 너무 구입하고 싶었어요. 네, 똑같은 걸 구입해서 제가 뿌리면은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한 그런 상상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가 감상평이 나가면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저희 감상평이 나가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스포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욱더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매니저님 이제 저희 해야 되는 게 또 있죠? 그럼요. 네. 자, 지금 여기 저희가 이 미림극장 2층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미림극장에 대한 소개는 저번에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사실은 행사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코비드 19가 너무 확산세로 가가지고 네.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아마 다음 회차에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광고를 좀 드리게도 될까요? 네. 네, 인천 독립영화제가 8월 12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영화공간 주안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슬로건이 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코로나19로 절망에 익숙해진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계속해서 영화를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자는 말이네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민수님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약간 보이는 라디오 식으로 약간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너무 좀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아,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이님도. 시작하기 전에 엄청 많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들 잘 해주셔서 다행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상 올라올 때 꼭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긴장했었어요. 다 같이 긴장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고정 안 될까요? 아, 머리 재밌었습니다. 아니 매번 오시는 패널님들께서 고정을 이렇게 꿈꾸시는데 실은 선생님 여기 자리가 늘 열려 있습니다. 자꾸 위험해요. 아, 정말 저번 주에도 힘들었거든요.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네. 정희님도. 아, 네. 그 사실 저번 주에 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영화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 동네 시네마잖아요. 네. 여기서 봤던 영화들도 부천 판타스틱에서 봤던 영화들 못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에도 이렇게 좋은 영화들 많으니까 꼭 서치하셔서 찾아보시고 영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처럼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홍보 좋았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나 차기 계획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있으시나요? 저희 끝나기 전에. 네. 저는 일단 지금이 이제 종강 시즌이어서 네. 대학교 종강 시즌이어서 이 종강을 이용해서 공모전을 하나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영상 공모전인데 이제 거기에서 아마 팀 단위로 해서 영상을 아마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공모전에 올라가서 뭐 상을 타게 된다면 관련 링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걸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 예, 댓글에 다 올려주십시오. 네. 한님은 이제 공부 실은 고3이잖아요. 차기 네. 계획 영화 아니어도. 방학 동안 수능 준비를 아, 네. 조금 해야죠.
많이는 안 하시겠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이 이래서 네. 뭐죠,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힘들 거라. 갑자기 울컥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화이팅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혹시 차기 계획, 선생님 혹시 차기 계획 있으시나요? 네, 그 올해 청소년 자업장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상황이 안 좋죠. 계속 네. 뭐 하려고 하면 자꾸 터지고 하려고 하면 자꾸 터지는데 올해는 좀 방향을 좀 확 바꿔서 원래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고 지금쯤이면 공연을 했어야 될 시즌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제작은 안 되겠지만 같이 좀 이렇게 읽고 좀 분석하고 뭐 얘기 나누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또 뭐 홍보할 기회가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휴가라는 작품인가요? 네, 10월에 개봉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출연하신 거고요. 네. 네, 휴가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네, 늘 이별은 아쉽기 마련이죠, 여러분. 하지만 저희가 이별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함께할 시간 가질 거고요. 다음 감독님. 네, 다음 네, 작품은요. 이용성 감독님의 우리 동네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이요. 네, 제목이 화장실 콩쿨이에요.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도 너무 좋은데 화장실 콩쿨이라는 제목도 너무 확 호기심이 되는요. 네네네. 혹시 작품은 하나인가요? 다음번에는요? 네, 이게 30분짜리 영화예요. 네. 예, 드디어 이제 작품 하나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2주 후에도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제발요. 우리 마무리 인사 다 같이 해요. 그 유튜브 하면은 아시죠? 맨 처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거기에 댓글까지.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기. 이게 뭐라고요? 다시 이게 뭐라고 기자님? 자, 다시 한번. 자, 민수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기.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다음에 또 만나요.